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범미란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물가와 긴축, 상반기 내내 시장을 괴롭혔고 또 5월에는 루나 코인 사태까지 겹치게 되면서 급락장을 유발했습니다. 악재가 좀 일부 해소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과잉 반응에 대한 되돌림 장세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확실한 시장 방향성,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6월장에 대해서 빼따꼼플리 장세다라는 전망이 눈에 띄었습니다. 빼따꼼플리란 기정사실화라는 용어를 말하는데요. 6월 14일에서 15일 6월 FOMC 회의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이 날에 과연 올해 두 번째 빅스텝이 시행될 것인가, 또 QT 시행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자, 이것이 실제로 시행이 됐을 때 시장은 우려할까요? 악재 해소로 받아들일까요? 시장의 흐름 잘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녀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분 강한 녀석들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강한 코멘트를 보시죠. 오늘 화요일장의 강한 코멘트입니다. 윤겸 전문가, 지표 결과에 따른 변동 막스장, 반재혁 전문가,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 주식 보유 비중 확대, 이정호 전문가, 이번 주 수익 챙겨가면서 가자. 이 가운데서 오늘 반재혁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재혁 전문가가 그동안 시황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해석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 풀베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는 그 말씀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엔비디아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시장은 좀 돌아설 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장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재혁입니다. 네, 주식 투자라고 하면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스크를 전혀 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위험 선호, 위험이라는 좀 단어가 조금 이제 억양이 좋진 않은데 이제 영어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모험을 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전혀 리스크를 걸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더라도 지금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지금은 리스크는 좀 적고 로우 리스크, 그리고 잘하면 수익은 하이 리턴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환율, 달러 환율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달러 인덱스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이었네요. 그래서 5월 중순쯤에 1290원, 1300원을 찍지 못하고 정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제 123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오늘은 조금 미국장이 휴장이죠. 그러면서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그것을 이제 바로미터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최근에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익 실현이 좀 오전에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재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들어 올리면서 한국 시장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10월이면 이제 작년 8월부터 이제 외인들이 이제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무려 코스피만 18조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1조, 거의 뭐 20조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또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달러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달러 환율이 좀 원화 환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외인들이 매도세가 좀 더 이어졌고, 그리고 최근에 달러 환율이 내려오면서 또 우리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간만에 코스피, 코스닥, 기관에서 외인 쌍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물론 아직 대외적인 리스크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근데 주식이라고는 저는 이제 추세를 보는데요.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아무리 좋은 호재도 묻힙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좀 안 좋은 악재도 좀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사태까지만 해도 시장은 거품이 많이 꺼졌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악재가 더 두드러 보이는 그런 약세장의 흐름이 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목요일장, 그 전에는 엔비디아가
실적 우려는 이미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실적 우려는 이미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시장에서 장외에서 9% 빠졌다가 결국에는 6% 정도 마감을 했었는데 본장에서는 목요일 본장에서는 시초가 마이너스 5%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왜 엔비디아를 말씀드리냐면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시총이 작지 않습니다. 무려 삼성보다 더 많습니다. 시총이 거의 600조에 가깝습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스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시총이 비교적 좀 적은 회사였지만 이렇게 큰 시총이 큰 회사가 다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악재보다는 좀 더 호재 또는 기대감에 좀 더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고 결국 금요일에도 좀 들어 올려졌고 어제는 어제 외인 기관 쌍매수 그리고 환율 달러 환율도 굉장히 우리한테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물론 오늘 아침에는 미국장이 좀 휴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어제 좀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 좀 나왔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좀 용기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 말씀을 드렸고 어제 댓글에서 어떤 분은 현금 보증을 비중을 100% 가지고 계시다라는 분이 또 계셨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거에 착안해서 지금은 좀 용기를 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전 세계를 짓눌렀던 코로나도 지금은 웬만해서는 물론 여전히 방역은 중요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의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좀 지났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보다는 이제 리오프닝에 좀 더 관심이 많이 좀 두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하이 봉쇄 6월 이제 내일부터는 6월입니다. 6월에 이제 상하이 봉쇄, 중국 봉쇄도 풀리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어제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이 휴정했습니다만 유럽 시장은 또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이제 여전한 리스크입니다만 그렇죠? 이게 해결되면 다 잘 풀리겠죠. 근데 푸틴의 그 건강 이상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물가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만 유럽 시장은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만 다른 이제 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수순에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그 리스크보다는 어떤 기대감에 더 우리가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이라서 여러분도 조금은 용기를 좀 내시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반환점을 지난 것 같긴 하지만 또 현지 시간 30일 소식이 나왔습니다. EU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 러시아의 또 반응들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현재 시장 일단 환율이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재료에 대한 해석이 악재에 민감하기보다는 호재, 선반영 쪽으로 시장이 돌아서고 있다는 점에서 5월 마지막 거래일 지금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할 때다라는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서 5월 마지막 날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저는 두 분 전문가가 어떤 불을 주실지 예상 가능한데요. 아마 우리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똑같이 예상하실 것 같네요. 윤겸 전문가가 그래도 노란불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간불이시죠?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눌렀는데 노란불 나오네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 빨간불을 주셨는데요. 자, 그럼 윤겸 전문가 의견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 반지역 전문가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또 동의하고요. 어떠한 지금 악재가 지금 어느 정도 해소돼 가는 과정에 출발점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 특히 그 다음에 다음 달 월 초에
상당한 중요한 그 지표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따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중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른 이제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또 이제 방금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좀 풀어지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간만에 상승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참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도의 한숨을 지었으나 오늘 또 장도 출발하고 어떠한 이제 중간에 이제 중국 제조업 지수 발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변동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월말 월초의 그 지표 지수 발표에 의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또 남아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6월도 어떠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기점에 가장 중요한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장을 지켜보면서 중요 섹터, 그다음에 어떠한 선침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시장을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네. 경제 지표발 변동성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만 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겸 전문가 6월 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또 그동안 해주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도 빨간불 주셨어요? 네, 저도 빨간불을 드렸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동의합니다.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할 텐데 이번 주만 조금 지나고 나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좀 휴무일이 많이 겹쳐가지고 저는 이번 주는 약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자세한 코멘트는 제가 좀 이따 강한 연습 코멘트 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는 다음 주쯤이면 용기를 더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재혁 전문가께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낙폭과대주 가운데서 아까 리오프닝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낙폭과대주 있으실까요? 종목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종목도 괜찮고 업종도 네. 괜찮습니다. 진짜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멘트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낙폭과대 주면서 이제 굉장히 우량한 종목.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종목이고요. 네이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카카오 네이버 이제 항상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항상 네이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현재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뭐 기술주가 나스닥에서도 기술주가 많이 빠졌는데 어제 뭐 4% 정도 상승을 했었고 오늘도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일단 지났고 낙폭이 좀 과대하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비중을 늘려라라고 해서 모든 종목 그냥 막 사라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은 종목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뭐 어제도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이 네.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지금 비중을 좀 실어서 가져가도 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라는 종목을 보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블루 실장님께서 중국은 10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봉쇄를 완전히 풀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 같은데 용기 내기 힘드네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세 분에게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이 봉쇄를 완전히 안 풀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 같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초록불, 동의하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전문가 모두 초록불을 주시면서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하면서 주의하자라는 의견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강한 코멘트를 볼까요? 강한 코멘트 오늘 두 번째는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자라고 하셨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을 축하드리고요. 네, 수익 안 나신 분들은 어떻게 챙기죠? 저는 이번 주를 좀 어느 정도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번 주는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수요일 날 지방선거 때문에 휴장이고 다음 주 월요일도 휴장입니다.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주는 약간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환율도 안정화되는 모습도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결코 여기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더 오를지 약간 기대감도 생기고 약간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도 느끼는데 그러면서 이때는 약간 수익을 챙기면서 만약 다음 주에 더 반등이 나온다.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면 됩니다. 수익이 났던 부분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에 수익이 그래도 안 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바닥
종목들도 반등이 나왔고 테마주들의 순환매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도 계속 나왔던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는 어제 시장이 좋아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5월에 수익 폭 자체가 완전히 결정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장에 대해서 기대도 해주시던데요. 그런 만큼 부응한 흐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납폭과대주에 대한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측면이 있으신 분들 챙기시기도 좋은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일은 지방선거일 그리고 6월 6일 현축일까지 징검다리 퐁당퐁당 연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이번 주 수익 지금 챙기면서 가자. 오늘 화요일장에 이런 의견이시라면 초록불을 주시고요. 반대 의견으로 주식 담거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제역 전문가 빨간불, 윤겸 전문가 초록불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을게요. 네, 좀 요즘 장 특징이 참 예측을 좀 불허하는 그런 장이면서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장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 투심이 지금 어떠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증시를 이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장 개장하고 갭 상승해 가지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빠르게 소화돼서 내려오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장세로 좀 움직이고 또 타이밍 그런 그 수익 내는 타이밍이 아주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굳이 하자면 치빠장이다. 치고 빠지는 장이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이제 저점, 과대 낙폭, 이제 반등, 단기 반등 그런 부분이 요소돼서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거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은 지금 투심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줄 땐 챙기자. 줄 때 받자라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는 이제 변동폭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중요한 지표 주간 시즌이고 또 이제 징검다리 휴무에다가 이제 중국 장하고 엇갈려서 오픈이 되고 이렇게 끌어가는 월말 월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휴도 들어가고 여름 휴가 시즌도 기다리고 있고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를 지나면서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9월까지요. 자, 이런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줄 때 챙기자는 것은 지금 시장의 진리라는 의견이십니다. 반지혁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뭐 차익 실현하는 것은 저는 뭐 항상 옳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테마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 뭐 폭력이라든지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뭐 저도 이제 지난주에 CS 윈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은 물론 추세적으로도 강한 흐름이지만 또 테마성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당연히 좀 챙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뭐 네이버라든지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선별해서 가져가는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나비님께서 미라님 수익 안 나신 분들은 어떻게 챙기죠? 라는 질문이 좋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세 분 전문가에게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이 안 나셨어요. 그리고 반등이 아직은 좀 확실한 반등이 아닌 건 분명하죠. 어제 의미를 주긴 했지만 오늘 다시 좀 음봉을 보여주잖아요. 자, 여기에서 물론 다음 주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내가 지금 크게 아직 수익이 안 났는데 너무 애매하고 지금까지 내 포트폴리오를 보기만 하면 정말 짜증밖에 나지 않는다. 너무너무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과감하게 현금화를 해서 6월장부터 새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니다. 그냥 보유해 나가자. 아직은 좀 더 기다릴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세 분 전문가의 의견 지금 나왔는데요. 이정호 전문가 초록불, 나머지 두 분 전문가는 빨간불 주셨습니다. 네, 수익 안 나신 분들도 현금을 만들어서 6월장을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합니까? 이번에 새롭지가 않습니다. 조금 네. 많이 네. 느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느껴요. 현금이 없던 분들은 지금 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다라고 많이 느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손실폭을 좀 줄이면서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현금 트레이딩
아니면 당일 단타로 하던가 아니면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어야 좀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도 심적으로 안정감이 생길 것 같다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하락장을 겪어보셔서 느꼈을 때인데 제일 중요했던 건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의미로 어느 정도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폭이 좀 줄어들었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현금을 다시 갖고 있는 전략, 이 전략이 제일 네.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까지 봤을 때 6월장에 가장 큰 수익을 줄 만한 섹터는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원전 섹터를 제일 관심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원전 섹터를 얘기했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그다음 원전이 올 것 같다. 태양광 쪽에서도 상한가 갔던 SDM이 올라갔고 오늘 뭐 풍력 관련 중에서 CS 베어링이 올라갔는데 원전도 약간 소외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6월 달에는 좀 더 강한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편백나무님께서 이런 장에 오르지 못하는 종목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정말 그런 종목이 내 종목이다 하시는 분들은 6월 시작하시는 마음도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 전문가는 지금 보유한 종목을 팔고 사고 하기보다는 좀 더 보유해 나가면서 관망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반재혁 전문가의 의견부터 볼까요? 제가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저도 지난주에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PC, 요번에 좀, 소비자 물가, 그거 좋게 발표하기 이전에 사실은 CPI까지는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란 것은 이제 저희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일단 먼저 이제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내일도 봐야겠죠. 그리고 6월에도 많은 이벤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흐름을 믿기 때문에 흐름이 일단 상방향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용기를 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것이 더 앞으로의 어떤 리턴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일단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하나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반도체 2차전지를 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또 순환매로 해서 지금 풍력이라든지 에너지 물론 그 부분도 계속 이제 섹터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갑자기 움직이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시장은 들어 올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현금이 있으면 좋은 건 당연합니다. 그건. 그래서 환경 네. 보증도 사실은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더 바르게 또 빨리 대처도 가능하다. 이 말씀도 좀 첨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초록불, 빨간불로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그 중간의 전략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들어서면서 좀 더 시장이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높게 보고 계시는 반재혁 전문가. 그래서 6월장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이고 보유한 종목들도 조금 더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호재 민감한 장으로 변화했다는 관점입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포트폴리오 변경 주지 말고 보유해 나가자는 의견이신데요. 들어볼까요? 네. 지금 상당히 물려 있는 섹터 종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제 반등장이라고 판단을 미리 섣불리 내리셔가지고 그걸 다 현금화하고 지금 갈 수 있는 그나마 지금 장에서 전망 있는 미래 관련 미래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기타 유망한 종목에 그냥 정리해서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저는 지양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이제 일부를 갖다가 정리해서 정말 예측 가능하고 선침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변동 부분이 이제 민첩하게 빨리 움직여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치고 빠지는 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리해서 쫓아가다가 또 물려서 손실을 또 볼 수 있는 장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정말 예단하기 예측 불허의 장이다 보니까 특히 이번 주는 월말 월초에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물려 있는 부분이 이제 바이오라든지 작년에 많이 올랐던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많이 물려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또 정부 정책주 또 이제 지원 어떤 발표에 의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완전히 정리해서 현금을 들고 이제 그런 좋은 쪽에 지금 쫓아가다 보면 엇박자가 나가지고 또 이제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특히 이제 월말 5천 이번 주는 좀 관망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일부 부분을 갖다가 이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될 때는 정리해가지고 이제 전망 있는 종목에 선침해 먼저 진입해서 시나리오 예측 매매를 해서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움직여야지 전부 어떤 정리해서 현금화해 갖고 뒤쫓아간다. 그런 좀 위험한 지금 포즈 스탠스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를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엇박자를 유의하면서 심리를 지키자는 의견이신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내일 지방선거 앞두고 원전주와 건설주를 선침해 중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건설주까지요? 네. 그리고 블루실장님께서 근데 지금 오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장은 선물 누르고 일부 테마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그래도 분명히 현재 시장이 5월 FOMC 이후에 그 흔들림, 개파락을 다 메우는 움직임은 나왔다고 봅니다. 매듭이 일정 부분 이제 지어지면서 그 5월 FOMC 충격을 다 소화한 그 지수대가 일단은 나와 있다는 점에서 과연 여기에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볼 생각인데요. 이렇게 두 번째 코멘트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강한 코멘트입니다. 지표 결과에 따른 변동 박스장. 월말 월초의 경제지표 발표가 지수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박스권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실까요? 지수로 혹시 박스권 설정하고 계시는지 윤겸 전문가님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는 목마름이라고 해서 이제 그 농부의 심정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논바닥이 다 갈라져 갖고 더 갈라지면 곤란한 때인데 그래도 이제 단비가 좀 어제 하루 종일 내려줘 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또 메모리얼 데이즈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휴장을 했고요. 또 우리 연준 이사가 또 이제 뭐 맨날 했던 얘기인데 이제 물가가 완전히 잡히기 전까지는 50bp 빅스텝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발언 때문에 오늘 또 국내 증시가 스탠스가 좀 이렇게 곁눈질을 하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상황을 이렇게 어디로 갈까 이렇게 그런 모양새를 비추는 장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제조업 PMI가 나오면서 47 전 지수였는데요. 이제 49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원래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되고 50 이하면 이제 축소가 되는 부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47에서 49로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증시에 곧바로 영향을 줘서 또 다시 좀 재차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가 쉬다 보니까 연동성 민감성이 이제 중국 쪽까지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장이 이제 펼쳐졌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봉쇄 해제 기대감도 있고 오늘 이제 지표 발표가 그나마 다행히 나와서 이렇게 좀 국내 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보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인들이 지금 뭐 외인들까지도 눈치 보면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수급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모습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요. 환율에 따라서 지금 민감하게 외인들이 이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침체인 이유는 저는 또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아직 그 6만 전자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좀 국내 증시 큰 형님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순환매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슈, 섹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미래 발전적인 정부 정책주는 이제 그때그때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그것도 참 상당히 빠르게 템포가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는 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성장성에 지금 약간 이제 의문을 두는 그런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출 실적은 지금 상당히 좋으나 미국 쪽도 투자도 하고 있으나 이제 중국과의 이제 경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끼다 보니까 7만 전자를 이제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 지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늘 중국 이제 제조업 PMI가 나왔고요. 미국도 지금 뭐 계속 제조업 PMI라든지 이제 마켓 제조업 PMI라든지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이 이제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번 장은 이런 이제 지표에 의해서 변동성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 예측을 하고요. 보십시오. 그 연준의 그 매파 발언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반복한 것밖에 없는데 또 우리 국내 증시가 주춤하는 민감성과 연동성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휴일과 이렇게 이제 증시가 엇갈리면서 엇박자로 움직이는 것까지 고려하셔가지고 한 주를 좀 신중히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움직이는 장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가지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한 주는 좀 느긋하게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요. 확장이 아니라는 건 좀 아쉽지만 예상보단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 생산, 설비 투자, 소비 지표 오늘 나온 이 4월 수치들은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트리플 감소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기 흐름을 시장에서 주목하면서 여기에 민감한 시장 움직임 전망해 주셨고요. 지수를 박스권으로 어느 선에서 묶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알아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코스피 같은 건 2,700선을 좀 빨리 회복해 주는 게 좀 관건인데요. 지금 뭐 오늘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2,670선에서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어떠한 능동적이지 못하는 모습, 계속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이제 대외적 악재에 의해서 민감성과 연동성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장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장주가 지금 어떠한 기지개를 높이고 지금 뭐 이렇게 활력이 좀 떨어지는,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는 2,700선을 이렇게 돌파해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장이 아닐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표 발표 그런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미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그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부진하지만 또 중국발 지표 호재로 중국 증시보다 우리 장이 좀 더 탄력이 강하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까요? 지표 결과에 따른 변동성 박스권 장세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동의하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반재혁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이정우 전문가가 초록불을 주셨어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저도 약간 박스권 형태로 될 거라고 지속적으로 생각은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근데, 다음 주 정도에 강한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돌파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표 발표가 참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만 좀 관망하고 아니면 차익 실현 물량을 유지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박스권 생각에 동의합니다. 네. 지수 설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스권. 지수는 저는 2,650부터 분할 매도 구간이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부터는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2,67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분할 네. 매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물가에 대해서 여전히 주의해야 된다는 의견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박스권 상단의 움직임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차익 실현 관점, 여전히 박스권 상단은 2,650선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는 의견인데요. 이정우 전문가였고요. 반재혁 전문가님은 초록불을 주셨어요. 네. 네, 빨간불. 네.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네, 네, 윤겸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시네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지금 내일 또 지방선거일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또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좀 조심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수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하시고 뭐 그 말도 사실 다 뭐 틀리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기존에 예측 관련됐던 부분들이고 다 시장에 반영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음봉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이제 양봉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스피 지수로 봐서는 이제 60일선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오늘만에 이제 당장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내일이 또 휴장이기 때문에 좀 관망세는 이제 이어질 거라고 저도 보는 건 있는데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이 또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개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목요일 날 또 그게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 시장은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 그리고 어떤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물론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뭐 틀리다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은 용기를 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는 좀 적고 그다음에 리턴은 좀 강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달러 환율이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외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물론 코스닥에서는 좀 빠지고 코스피로 좀 들어오고, 그리고 달러 환율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 이런 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혀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안도를 좀 하고 해도 크게 나쁘진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6월장의 지수 상단을 얼마까지 예상하실까요? 지금 6월장이요? 지금 60일 이평선 코스피가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우상향 쪽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2,750까지 좀 보고. 열어두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750포인트 선까지. 6월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6월이면은 저는 뭐 CPI 발표 나고 그다음에 요번에 뭐 연준에서 또 50% 50bp 올리겠죠. 근데 그것들은 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상하이 또 봉쇄가 또 어떻게 열리느냐,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는 좀 상단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지수의 흐름, 전망, 각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장세의 움직임은 변동성의 박스권 장세로 보시는 분이 두 분이셨고, 또 나머지 한 분 전문가는 우상향이 6월장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의 움직임 체크해 볼까요? 박예린 캐스터입니다. 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장 초반 분위기는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양시장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오늘도 또 어김없이 이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달성한 주인공, 바로 그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유세벽 전문가의 3강 NNT가 오늘 매수가 기준 12%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5월 23일 처음으로 21,000원 매수가 추천 나갔었는데 목표가 달성하고 최고가 23,550원까지 오르면서 이 수익률 12%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달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유세벽 전문가에게 영광의 토마토 티켓을 안겨줬는데요. 이 지금까지 토마토 티켓 획득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독 선두를 달리던 이정호 전문가를 하루 만에 유세벽 전문가가 따라잡으면서 토마토 티켓 2개를 획득한 두 분의 전문가가 공동 선두를 달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전문가들의 활약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렇게 양시장에서 유럽연합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세였습니다.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희 강할 녀석들에도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슈와 함께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의 강할 녀석들에는 어떤 녀석들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오전장 끝마치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 그리고 또 수익률이 나온 종목의 리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강 MNT 일주일 만에 수익 축하드립니다. 12% 가까이까지 수익률이 나왔고요. 토마토 티켓을 획득하셨는데요. 지금 3강 MNT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이 신재생 에너지 정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태양광 그리고 풍력, 원전까지 올 한 해 시장을 관통할 만한 그런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강 MNT의 경우에는 해상풍력, 플랜트, 수육관광 관련해서 매출액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벌써 2년 정도의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말해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추후적으로 이제 선별해서 정말 수익성이 좋은 그런 것들만 수주를 한다. 그래서 실적 플러스적으로 모멘텀까지 있는 그런 종목, 특히나 이제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되게 고난이도의 기술 진입 장벽과 그리고 대규모 해안 설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삼강 MNT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정고점인 25,65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점 분할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풍력, 발전, 하부 구조물, 삼강 MNT 25,000원까지 2차 목표가 주셨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한 녀석들 오늘 세 가지 추천주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윤겸 전문가 인선 ENT, 반지역 전문가 한화투자증권, 이정우 전문가 HLB 생명과학입니다. 고민되는데요. 뭘 봐야 될지. 폐기물, 폐배터리주도 올라와 있고 지금 이 시점에 증권주 또 과감하게 보자는 의견도 있고 HLB그룹주는 그동안 또 신약 모멘텀을 살려줬던 분위기를 살려줬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 바이오주 또 물려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바이오주를 좀 보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 HLB 생명과학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HLB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회사라고 한다면 HLB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무거웠던 주식이 상한가까지 갔던 모습도 나오고 그 이후로도 시세를 지속적으로 줬던 모습도 나왔는데요. 왜 이 종목을 지금 타이밍에 갖고 왔냐? 저는 어느 정도 눌림이 왔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자회사 HLB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HLB 생명과학 R&D가 첫 연구과제로 항암제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HLB가 이렇게 강했던 이유가 바로 항암제, 리보세라픽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 HLB 생명과학에서도 자회사에서도 첫 과제로 이 항암제를 선정했다. 그럼 제2의 리보세라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갔던 로터스도 어떻게 보면 HLB의 자회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근데 이게 저는 상한가 한 방으로 안 끝날 정도로 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상증자 8대1로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8대1 무상증자를 겪어봤던 적이 저는 없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파급적인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목요일도 아마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그럼 다시 한번 HLB 그룹주들의 시세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미국 아마케에서 리보세라픽 관련해가지고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게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지 않을까. 시장에 좀 재료가 있으니까 좀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차트상 지금도 눌림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가는 17,7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300원 정도, 진입가는 지금 16,000원 이하에서는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입장에는 완전한 신약으로 인한 실적 증가가 보여진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기대감도 사실 그동안은 너무 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리보세라닙 또 중국의 이 파이프라인명은 아파티닙입니다. 이 리보세라닙의 6월 3일 일정 주목을 하고 있고요. 노터스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간암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한가 시세까지 나왔었던 HLB 그룹주 가운데서 HLB 생명과학을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 17,700원까지 보시는 거 맞으시죠? 네. 예.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14,300원을 설정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장에 이렇게 주식을 다 좀 비우고 가자는 의견을 주셨던 그 이정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종목은 이런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주식이었네요.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인선 ENT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 종목인 인선 ENT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총은 한 4,700억 되고 코스닥에 상장된 이제 기업인데요. 중요한 게 지금 정부가 이제 새 정부 정책으로서 이제 뭐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UAM, 그때도 말씀드린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이 그나마 지금 어려운 장에서 핫한 종목으로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종목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하고 관련될 수 있는 이제 폐배터리
이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ESS 이제 다시 이제 재생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중점을 두면서 요거에 따른 이제 정책 지원 부분이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ESS로 햇밭대를 이제 재활용해 갖고 풍력이나 이제 이런 관련 에너지 쪽으로 연계돼 갖고 이제 사업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향후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차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 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지금 진행을 해갖고 특히 1분기 매출이 568억이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그래서 이제 6% 정도 성장을 한 부분이고요.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친환경 미래 먹거리 사업에 이제 2차 전지하고 이제 결합되는 그런 중요한 아이템을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트를 조금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상 좀 보면은요. 어느 정도 꾸준히 이제 정배열로 해갖고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3월 기점 코로나 그 시기에서 이제 상당히 저점 구간으로 내려왔다가 코로나 저점을 딛고 이제 모든 증시가 이제 2021년 미증시 같은 12월까지 올라갔는데 이 기업도 같이 그런 전 세계 증시, 국내 증시 이제 어떤 동학개미 열풍에 의해서 그 시점까지 우상향을 했으나 보시면은 2021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락하는 계단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기대감과 어떤 이제 전 세계 증시 상향에 발맞춰서 올라갔으나 어떤 이제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이 부분 사업 부분이 이제 어떤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제 그때 시대 정부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이제 결과물이라든지 어떤 이제 실적 부분 그런 부분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시기상조인 부분과 맞물리면서 이제 내려오다가 최근에 와서 또 이제 증시의 악재와 함께 이런 하락에서 지금 저점 어떻게 보면 이제 월봉상은 저점이 아니라 주봉상이나 일봉상 보면 상당히 그래도 저점에 내려와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재 시가가 지금 1150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상 보시면은 보시면 5일2평이 11일평을 갖다가 이제 추월해 갖고 21일평하고 만나려는 그러한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느 정도 좀 저점, 과대낙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말씀드리는 매출도 좀 일어났고 이제 사업 다각화, 정부 정책 이런 수혜 부분과고 맞물려서 충분히 골든 크로스를 통해 갖고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섹터 테마 관련주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인선 ENT를 말씀을 드리고요. 진입가는 지금 1150원인데 지금 만원 부근에서 진입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되고 1차 목표는 저는 11,300원까지는 충분히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9,700원에 만약에 내려와서 무너진다면은 이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진입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서 들고 가시면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셨는데 손절가 굉장히 짧게 주셨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인선 ENT, 폐기물 기업,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죠. 여기에 폐배터리 사업까지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친환경 성장주라고 분류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저점에 놓여 있다는 점도 매력이라고 보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만원까지 설정해 주셨고 목표가는 11,300원, 손절가는 9,700원 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공부 중입니다 님께서 HLB 접근 금지라고 하시면서 이정우 전문가 종목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주셨고 또 반대로 나비님께서는 HLB가 강할 녀석일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시면서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는 종목을 주셨는데요. 반재혁 전문가의 종목도 의견이 엇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주 한화투자증권이라고요? 네,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네, 지금 뭐 최근에 루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코인 저도 뭐 항상 뭐 제가 미국 주식 본다고 제가 미국 주식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코인 얘기한다고 해서 코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루나 사태 이후로 이제 그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낙폭과대주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전망 굉장히 좋은데 낙폭과대였어. 근데 이제 어제도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바이오도 뭐 종목마다 좀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최근에 시세를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리고 게임주도 사실은 낙폭이 많이 컸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 증시가 사실은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증권주 또는 투자 IB 쪽이죠. 예, 이쪽도 사실은 굉장히 좀 낙폭이 좀 큽니다. 예, 그렇지만 이 업체들이 보면은 굉장히 또 실적은 좀 괜찮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낙폭이 좀 과대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 아까도 코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루나 사태로 인해서 진짜 굉장히 좀 낙폭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코인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4천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비덴트라든지 또는 우리 기술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사실 뭐 두나무라든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등락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사이즈가 좀 대형은 아니고 이제 중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아직은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 그리고 4거래 연속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오늘 조금 그 시장이 아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조금은 이제 오늘 좀 눌림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휴장에다가 미국장 휴장에다가 이제 이런 면 때문에 좀 눌림목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이게 시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올라가는 좀 추세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부담은 적고 그다음에 리턴은 클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투자증권 제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A 플러스 한시평이죠. 한국신용평가에서 A+에서 AA-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떤 수익 구조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전혀 부담 없는 가격, 오늘 4,125원인데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4,7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 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된 증권주입니다. 하나투자증권, 현재 주가 위치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종목으로 역시 파악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부활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매수가는 4,100원,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4,000원으로 역시 짧은 손절가를 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종목들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유세벽 전문가의 공개 방송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공개 방송 오늘 오후 4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예상 적중 제2의 PNT를 잡아라 라는 제목이고요. PNT 그리고 오늘 상강 M&T까지 토마토 티켓 2개를 확보한 유세벽 전문가의 오후 4시 방송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강한 녀석들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